잘못 접종하는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고대 구로병원에 이어 인천과 평택의 종합병원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병원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만 120명이 넘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계양구 세종병원에서 지난달 20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A씨. 그런데 지난 3일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냉장 보관 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체가 생겼을지 안 생겼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맞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주 되는 그때쯤 맞아야 된다고. 화이자 백신은 해동 이후 최대 한 달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는데 이 병원에선 한 달을 넘긴 백신 3병이 21명에게 접종됐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없었는데 진료를 보게 하시거나 이런 건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경기 평택 성모병원에서도 화이자 백신의 5접종 사례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냉장 유효 기간이 지난 1일까지인 백신을 2일과 3일 이틀 동안 모두 104명에게 접종한 겁니다. 병원 측은 접종 인력이 백신의 해동 날짜와 그에 따른 유효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쓴 거 하고 오늘 3박스 하고 이게 합쳐지면서 우리 약사가 살짝 착오를 한 것 같아요. 앞서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 사례를 포함해 유독 화이자 백신에서 이 같은 5접종 사례가 잇따르는 이유는 유효 기간이 사실상 2개이기 때문입니다. 냉동 상태로 보관 유통되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병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유효 기간이 적혀 있고 병이 담긴 상자에는 해동일로부터 한 달까지인 냉장 유효 기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접종 기관에서 병마다 냉장 유효 기간을 별도로 적어 관리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실수가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냉장 유효 기간을 초과하는 백신 5접종 사례를 막기 위한 각종 개선 계획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새 확진자 수는 1,400명대로 일요일 기준으로는 5주 만에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새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확산세가 멈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내일부터 완화되는 새로운 거리 두기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교인의 지인이 처음 확진된 뒤 다른 교인과 그 가족 등 20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친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신규 확진자는 1,490명.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5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간 단위로 집계한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3주 연속 줄었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오히려 확진 규모가 한 주 사이 43.7명, 4%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대보다는 증가 경향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 두기가 내일부터 한 달 더 연장됩니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오후 6시 이전에는 2명,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도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3단계 지역의 학교는 전면 등교가 시행되고 4단계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은 전면 등교, 그 외 학년은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모더나 백신 126만 3천 회분이 들어온 데 이어 내일은 255만 2천 회분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정부는 내일 도입 물량을 포함해도 앞서 모더나사가 약속했던 701만 회분에서 25만 회분가량 부족하다면서도 추석 전 1차 접종률 70% 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전 충남에 이어 오늘 세종 충북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54.54의 득표율로 2번 연속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2위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조금 줄였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오늘 현장에서 경선을 지켜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후보가 이틀 연속 압승을 거뒀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세종 충북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독주는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 선거인단의 절반인 13,000명가량이 투표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등에서 합산 7,035표, 득표율 54.5%를 기록했는데요. 2위 이낙연 후보는 29.72%를 얻어 1, 2위 간 격차는 25%포인트 정도였습니다. 3위, 4위는 각각 추미애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차지했고 5위와 6위는 박용진,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강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거듭 강조했고 이낙연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확장성을 가진 안전한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선 결과는 어제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이라며 기대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후보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의 소감 들어보시죠. 모수가 늘어날수록 집단 지성이 더욱더 많이 정확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이 나라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설명드려서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청권에선 이재명 후보가 완승을 거뒀는데 진짜 중요한 승부는 다음 주말 아닙니까? 네, 오는 12일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1차 슈퍼위크에선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 규모인 64만 명의 1차 모집 국민 선거인단의 표심이 공개됩니다. 이날 득표 결과가 향후 경선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충청 지역 압승을 바탕으로 여세를 몰아 대세론을 띄울 걸로 보이고요. 이낙연 후보는 1차 슈퍼위크에서 최대한 격차를 줄인 뒤 자신의 연고지 호남에서 승부수를 던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충북 경선이 열린 청주에서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경선 룰을 놓고 갈등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공정경선 서약식에 홍준표, 유승민 등 유력 후보들이 대거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한때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선 룰을 둘러싼 내홍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주최한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정 경선 서약식. 공정 경선 윤석열, 최재형 등 8명의 후보는 참석했지만 유력 주자인 홍준표, 유승민 등 다른 후보 4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자 후보 4명이 예고한 대로 행사를 보이콧한 겁니다. 후보들의 공개 반발에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한때 사의 표명까지 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심없이 정한 룰에는 그 룰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이준석 대표는 정 위원장의 사의를 만류하며 일단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소간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당의 공식 행사를 불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최재형 후보마저 역선택 방지 주장을 철회한 상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경선 룰에 대한 언급 없이 원칙적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국민의힘 선관위는 현재도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몰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시흥 휴게소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고 충남 천안에선 휴게소 주차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외벽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불길이 빠르게 번집니다. 뭐야? 불났어!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와 흩어집니다. 휴게소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불이 엄청 커져 있더라고요. 문에서 막 뛰쳐나오시는 분들이 애기 안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많이 놀라 보였고. 굴절 사다리차와 소방 헬기가 출동해 불은 1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이 휴게소 안엔 100명이 넘는 이용객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0대 남성 한 명이 2층 화장실에 고립됐었지만 6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있고 화장실로도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구조해달라는 요청 전화가 왔었어요. 휴게소로 진입하던 승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차를 타러 걸어가던 여성 2명을 덮쳤습니다. 50대 여성이 몰던 이 차는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5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 청사에서 나옵니다. 이 남성은 길거리를 가던 60대 여성에게 전자발찌를 찾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술주정한 거 갖고 왜 그럽니까 사람이. 실제로 전자발찌를 찬 전과 15범의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10대 여학생에게도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오늘도 정치권에선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무감사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빠른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내 경쟁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SNS를 통해 곧 드러날 일을 공작정치 운운하는 건 배째라식 후안무치 대응이라며 솔직하게 대응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증거를 대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공세에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 반면 윤 후보의 면전에서 공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흠이 너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야당의 리스크는 정권 교체 리스크로 이어지면서 여권에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서 증거를 대보라는 건 범죄 혐의자의 언사라고 날을 세웠고 이재명 지사도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정농단 자체이자 본인이 적폐 세력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 차원에서 고발 사주 문건을 공식 접수하거나 회의에서 거론된 적은 없는 걸로 확인했다면서 자신이 예고했던 당무감사보다는 검찰이 빨리 결론 낼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당무감사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빨리 그 감찰을 통해 가지고 빨리 좀 진행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내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지금 도쿄에서는 패럴림픽 폐막식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 13일 동안 감동의 드라마를 펼친 도쿄 패럴림픽이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1년을 더 준비한 만큼 선수들은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요. 그만큼 더 치열했고 감동도 컸습니다. 도쿄에서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두 팔과 다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조금 불편할 뿐 불가능한 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선수들. 세계 신기록을 무려 150개나 쏟아내며 또 한 번 한계를 뛰어넘었고 사선을 넘어온 아프간 선수들은 연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버팀목이 돼준 그렇게 편견을 뛰어넘은 감동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يعني أنا شعوري طبعا أي واحد في العالم كله يتمنى إنه يقف في أكبر حدث رياضي في الأولمبياد وشعور طبعا سعيد إن أنا موجود في وسط. 우리 선수단도 5년을 기다려온 꿈의 무대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주영대가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한 탁구는 총 13개의 메달을 차지했고 보치아는 9회 연속 금메달로 역사를 장식하는 등 금 2개, 은 10개, 동 12개의 값진 성적을 남겼습니다. 감동을 선사한 건 꼭 메달의 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스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냈습니다. 그래서 시상대에 서지 못해도 꼴찌를 해도 우리는 늘 승리했고
또 한 번 승리할 것이다는 우리 선수단의 슬로건처럼 진정한 도전의 의미를 깊게 전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고 그런 걸 내가 몸소 보여서 누군가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폐회식에서 지난 13일 동안 선수들을 비추던 성화가 꺼지면서 도쿄 패럴림픽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선수들은 3년 뒤 파리 대회를 기약하며 감동의 도전을 이어갑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의 마지막 거점까지 점령했고 이제 전국을 손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항군은 거짓이라고 반박했고 미국도 의문을 표시하며 내전이 일어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단체들이 재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중화기를 실은 탈레반 대원들의 차량이 질주합니다. 탈레반은 저항 세력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판지시르에 총 공세를 펴왔습니다. 제압에 성공해 무기를 확보했고 고위 인사를 체포했다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돌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저항군의 최후 거점을 점령해 아프간 전역을 통제하에 뒀다는 주장입니다. 저항군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프간 전직 부통령은 판지시르 내 기지에 머물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گزارشات مبنی بر اینکه ما کشور خود را ترک کردیم بیرون از افغانستان هستم پروپاگاند دشمن است. 미국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손에 넣어도 장악력에는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알카에다의 재구성, IS 등 테러 단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 오랜 적인 탈레반과의 협력 의사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We continue to maintain channels of communication with the Taliban on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us, starting with the commitment to let people leave Afghanistan should they choose to do so. 문제는 여성 인권입니다. 아프간 여성 운동가들이 어제 카불 시내에서 행진을 하며 탈레반 측에 평등한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I came outside to talk with Taliban and to help women who didn't come to go to work, go to school, and want to be the voice of them. 하지만 탈레반은 여성들에게 테이저건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한 건설사 대표와 지역 유력 신문사 사장의 수상한 거래를 추적합니다. 또 사주인 건설사 대표의 동정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버린 지역 민방위 실태를 비롯한 건설사와 언론사의 유착 관계를 집중 보도합니다. 프로야구에서는 두산이 4연패를 끊었는데요. 올 시즌 두산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양석환 선수가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어제 마지막 타석에서 홈런을 쳤던 두산 양석환. 첫 타석부터 투런포를 터뜨리며 이틀에 걸쳐 연타석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3대4로 역전당한 3회, 양석환은 또다시 좌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생애 첫 3연타석 홈런. 시즌 23호포를 날리며 LG 시절이던 2018년 기록한 개인 최다 홈런을 뛰어넘었습니다. 양석환의 원맨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5대5로 팽팽하던 8회엔 큼지막한 2루타로 무사 2-3루기회를 만들었고 박계범의 희생플라이가 이어지며 두산은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저의 야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환점을 맞았고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LG는 이 수비 하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사 1-3루에서 LG 유격수 오지환이 병살 대신 선택한 홈송구가 그만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KT는 이 선취점을 신호탄으로 3회에만 8점을 뽑았습니다. 결국 4할 연속 11득점 화력을 뽐낸 KT는 3연승을 달리며 선두 독주를 이어갔고 LG는 3연패에 빠졌습니다. 밀어내기로만 3실점하며 자멸하는 듯 보였던 키움. 7회 석점에 이어 8회에도 또 석점을 추가하며 기어코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SSG를 5위로 끌어내리고 4위로 도약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초가을
정취를 느끼기도 잠시 내일은 차츰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잇따라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은 남부지방과 동풍이 불어들고 있는 동해안 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는 내일 오후면 충청도 지방, 퇴근길 무렵이면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 모레까지 이어지는 데다가 양도 많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전남 해안 지방에 30에서 최고 80mm가량 흠뻑 내리겠고요. 충북과 전라 내륙, 경북 북부와 경남 남해안에도 10에서 60mm, 그 밖에 영남 지방에도 5에서 30mm가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안 지방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밤부터는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도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고 해안가에서는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 대구 26도, 광주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제 뒤로 도쿄 주 경기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감동의 순간을 선물해준 우리 패럴림픽 대표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